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그 유학 관련돼서 질문이 온 거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아이디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메일로 먼저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요약을 제가 그냥 해드리면은,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실무 일을 하고 계세요. 실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좀 더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가지려고 이제 포스트 그라듀에이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MDES, MArch, MS 쪽 혹은 이제 PhD나 doctoral 디그리까지 연계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받아왔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의 관점은 또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은 그 T 스토리 링크 아시죠? T 스토리 링크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T 스토리 링크에서 이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키워드로 하면 이제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고, 특별히 저기 이제 제 개인 웹사이트 있죠.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코드 포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찍어놓은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한 1080개 정도가 있는데, 스크롤 다운하면 쭉 보이시죠? 네, 거의 제가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구글 유튜브 API를 썼는데 API 걸리는 것들은 다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물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솔팅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일단 all로 놔두고 거기서 이제 뭐 그 타이핑을 쳐보면 돼요. 유학이라고 치면 이제 유학에 관련된 것들, 그 지금은 제목으로만 솔팅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것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T스토리에는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예를 들면 추천서죠. 추천서라고 치게 되면은 추천서의 중요성, 그래서 지금 쭉 나오죠.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서치를 하셔도 되고,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리고 비디오에서도 이제 추천서라고 쳐볼게요. 제가 추천서라고 치게 되면 추천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바운스백이 왔는데, 피드백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이제 교수님께 대학원 진학에 고민이 있다고, 만나 뵙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답장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서 받기가 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안 된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로 열고, 저 스스로 이 교수님과의 관계가 엄청 가깝다고 생각하긴 힘들고, 그냥 뭐 무난하게 점수를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신 것 같고, 한 2년 정도 졸업한 후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 놨듯이 추천서는 결국에는 내가 학교를 지원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회사를 지원할 때도 우리가 짧은 이력서 하나 갖고 이제 이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만나보고 뭐 한 1년, 2년 지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쓰는 거고, 레즈메를 쓰는 거고, 또 유학 같은 경우도 특정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우리가 오퍼해주면 얘가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올 수 있냐, 얼마큼 큰 포텐셜이 있냐, 이것들을 어떻게 레즈메로 블루포인트로 요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시각적 언어로 웅변을 하는 거고, 추천서는 이것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이 학생을 봐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웅변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좋은 추천서는 뭐 파워가 센 뭐 대통령이나,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그 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아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디오를 통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내 커리어에서 나를 좀 지속적으로 잘 봐왔던 사람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추천서를 받아오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아마 그런 예를 들었을 거야, 비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뭐 맥도날드에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승진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있던 디렉터가 이 사람이 얼마큼 성실하고 뭐 겪었던 문제들 잘 풀어내고,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 그거를 대신 웅변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꼭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영어 문제가 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구글이나 뭐 팝하고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걸 써가지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 관련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된 스터디를 하러 가는 거니까 건축 학교 다닐 때라든지 회사부는 뭐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디렉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 정도 받아놓으면 좋긴 좋죠.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에서 위치했던 사람들 한 장씩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보는 것보다 사실 받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거야. 써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이제 리딩하는 자리에 가면 거기서 이제 리더로서 뭔가를 하고, 그 사람이 뭐가 됐던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뭐 레퍼런스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제가 겪었던 이제 그 분들은, 조직에 있었던 그 분들은 시간이 몇 년이 흘러도 레코멘데이션 부탁하면 다 써줬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잡이야. 리스폰시빌리티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내야지. 그래도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일을 일주일, 2주일 바쁠 수도 있어요. 메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성껏 한번 좀 보내보세요. 가령 그냥 추천서 부탁, 물론 그렇게 이메일 안 썼겠지만 뭐 포트폴리오도 한번 넣어서 드리고, 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만들었던 그 업적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첨부했고, 뭐 레주메도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해서 패키지를 쭉 보내드리면서 아마 이제 교수님들도 보면 알 거야. 많이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은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 숟가락 한 잔도 얹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거든요. 만약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판단합니다. 예.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유학도 했고, 그리고 지금 실무도 하고 있고, 또 2년밖에 안 지났고, 저는 뭐 10년 이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이메일을 써서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 지금 저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학부든 대학원이든 한 부 정도는 받아가지고 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뭐 릴레이션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의 학생이었고 그분한테 내가 티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예, 가불이 바뀌는 거야. 그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서 그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여러분들 위해서 해준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는 갑이겠지만 지금 졸업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락이 안 오더라도 잘 정리해서 쭉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큼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쓰기 싫어하고 애매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번 흔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인 거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뭐 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도 비슷할 거고, 혹은 야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난 동의할 수 없는데 라고 물어봐서 곰곰이 그 이야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관점도 있겠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나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안 되는 건 과감히 버리고 또 되는 것만 잘 취합해가지고 그 어드미션 커미티에 조금 딱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한 명 딱 내가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좀 아이 캐칭을 하고 이 친구한테 우리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 약간 이런 형식,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뭘까. 예. 다른 예인데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점 좀 중요하거든요. 학점 좀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의 태도를 학교 다닐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점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그 커트라인 못 넘었어요. 예. 근데 어떡해. 이미 졸업하고 끝났는데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저는 이거를 어떤 형은 그러더라고요. 아예 학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학점 얘기를 함으로써 정면 돌파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학점 얘기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학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 제가 비디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과 다른 어떤 기술과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더 이제 디벨롭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내가 아카데믹 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고 넘으려고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썼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난 됐으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뭐 나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도 본인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최대한 받는 게 좋고,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어쩔 거야. 연락이 안 오면, 데드라인 지나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이제 제3의 어떤 플랜들을 가동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서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일단 리퀘어먼트를 넘는지를 보고, 그렇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쪽이 좀 더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추천서 부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질문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